미디어, 캐릭터, 동화구역,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요, 사단법인 색동 어머니회 동화구연가 협회 소속 동화구연가고요. 이곳 영상미디어센터에서 미디어, 캐릭터, 동화구연을 강의하고 있는 강사 최은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야기. 이야기는 어떤 뜻일까요? 이야기는요, 실제로 있는 사건이나 실제로 있지도 않은 사건을 마치 실제인 것처럼 재미있게 쓴 글이나 말을 말해요. 재미있게 이야기를 하는 친구 옆에는요, 늘 귀를 쫑긋거리며 모여 들었던 추억들을 누구나 갖고 있는데요. 당연히 인기도 독차지하고 말이죠. 여러분은 어떤 유년 시절이 있나요? 예전에는요, 사람과 사람이 반드시 만나야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 방법이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예를 들면 컴퓨터에 편지를 써서 누군가에게 보낼 수 있고, 스마트폰에 영상과 음성을 담아 동시에 공유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주 작고 작은 USB에 어마어마한 양의 정보를 담아 전달하기도 하고 저장도 할 수 있게 되었지요. 이야기가 다듬어져 문학의 형태로 유래되는 방법에는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구비문학, 문자문학. 옛날에 마음 착한 흥부와 심술궂은 놀부가 살고 있었어요. 이렇게 말과 말로 이어지는 형태, 바로 구비문학입니다. 구비문학. 그리고 글로 쓰여져서 문자로 기록되어져 전해지는 문자문학. 문자문학의 형태가 있어요. 구비문학, 문자문학, 구비문학.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전해지고 유래되고 있지요. 그럼 구연, 동화구연은 어떤 유형에 속할까요? 바로 구비문학이죠. 동화구연은 어떤 뜻일까요? 동화구연은 좁은 의미로만 말하면 캐릭터에 따른 다양한 목소리, 연기로 담아내는 것을 말하는데요. 넓은 의미로 말하면 동화 속의 각각의 캐릭터에 따른 다양한 목소리, 연기는 물론이거니와 거기에 더불어 실감나는 표정과 제스처, 때로는 그것을 더 흥미롭게 만들어줄 매체까지도 모두 합쳐서 말할 수도 있겠네요. 이야기 속에는, 동화 속에는요, 아주 다양한 등장인물들이 나오죠. 물론 사람도 나오지만 때로는 하늘의 별과 바람, 물속의 인어공주, 어느 때는 귀여운 아기 요정도 나오고 말이죠. 이렇게 등장인물들은 모두 각기 다른 말투와 모습, 그들만의 특별한 성격들을 보여주는데요. 이런 것을 바로 개성, 캐릭터라고 말하죠. 모두가 다른 개성을 갖고 있죠. 모두가 다른 캐릭터를 갖고 있죠.
시청각형 안녕. 미디어 안녕. 캐릭터 만나서 동화구연. 반가워. 청각형 미디어 캐릭터 동화구연. 동화구연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아주 오랜 옛날, 아주 예전에는요, 혈연, 종교 등의 이유로 공동체 생활을 했어요. 그 마을에는 오랜 이야기를 듣고 자란 옛 어른이 있기 마련이고요. 맛깔나게 이야기를 잘 전하는 이야기꾼 한 사람 중 꼭 있기 마련이죠. 그런 분들이 사랑방, 시원한 그늘밑, 그리고 마을 앞 정자, 아니면 길가 어디든 아이들을 모아놓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재미있게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요. 이런 이야기 형태를 노변동화라고 해요. 노변동화는요, 시대가 변하면서 진화하기 시작했는데요. 바야흐로 개화기 때는요, 새로운 종교가 들어오게 되었어요. 성당과 교회가 생긴 거죠. 성당과 교회에는 주일학교가 생기게 되었고, 주일학교에서는 성경 이야기를 중심으로 한 재미있는 다채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었죠. 교회와 성당에 따른 유치원도 생기게 되었는데요. 유치원에서는요, 다양한 교육 목적과 다양한 장르에 따른 구연이 다채롭게 시작되게 된 거예요. 이야기는요, 어떤 시대에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어져 온 게 이야기예요. 우리의 가장 아픈 시기 중 하나인 일제강점기에도 우리의 민담, 설화, 전설 등도 이어져 왔지요. 그 시기에 서양의 신문물도 함께 들어왔는데요. 그 안에는 서양의 신기하고 재미있는 문학들도 함께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그 당시에 어린이에게는요, 그런 이야기가 어떻게 들렸을까요? 어떻게 이해되었을까요? 예를 들어 이런 이야기, 이런 문장이 있네요. 아기 생쥐가 치즈를 먹고 있어요. 냠냠냠, 냠냠냠, 아이 맛있어. 냠냠냠, 냠냠냠, 정말 맛있어. 구현해 볼까요? 아기 생쥐가 치즈를 먹고 있어요. 냠냠냠냠. 맛있어. 냠냠냠냠. 정말 맛있다. 어때요? 구현에 들려주었는데 잘 들었나요? 그런데요, 이 이야기를 일제강점기의 아이들에게 들려주거나 읽어주면 어떻게 이해할까요? 그 시대의 아이들은 치즈를 본 적도 없고 치즈가 맛있는 음식이라는 걸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시대의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꿨어요. 이렇게 개작을 했어요. 아기 생쥐가 생선을 먹고 있어요. 냠냠냠냠. 맛있어. 냠냠냠냠. 정말 맛있어. 어때요? 치즈를 생선으로 바꾸었어요. 치즈를 생선으로 개작을 했어요. 물론 이때 치즈가 중요한 메시지가 아니라면 말이죠. 바로 이렇게 그 시대의 어린이의 흥미와 이해에 맞게 개작하고 번안하여
아동문학 순수 잡지, 어린이 잡지에 실은 분이 바로 어린이날을 만드신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십니다. 한국 최초의 순수 아동문학 잡지인 어린이 잡지에는요, 다양한 장르의 아동문학이 게재되었고, 창작은 물론 번안, 번역동화까지 수록되었어요. 최초의 아동문화 운동단체인 색동이를 조직하시기도 하셨고요. 바야흐로 아동문학을 문학의 한 장르로 자리매김한 중요 인물 중 한 분이셨다고 할 수 있어요. 방정환 선생님은요, 아동 문학가이시며 아동 인권 보호 운동의 선구자셨어요. 미래의 주인인 어린이를 낮추어 부르지 말고 격식에 맞춰 높여 부르자라며 어린이라는 말을 두루 써야 한다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죠. 시대는 발전하고 발전하여 집집마다 라디오가 한 대쯤 있는 시대가 왔어요. 그러자 라디오에 어린이 프로그램이 생긴 거예요. 그 시간에는 성우들이 실감나게 구현을 해주었는데요. 모든 아이들이 귀를 쫑긋거리며 가장 기다리는 시간 중 하나였지요. 동시간에 수많은 어린이가 함께 이야기를 듣고 즐기는 이른바 공유하는 타임이었어요. 실제적인 미디어, 캐릭터, 동화구연 시대의 시작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 시간은요, 동화구연의 효과음악, 배경음악 등 전자공학 기술이 새롭게 융합된 새로운 이야기 공유 방법이었어요. 현실과 판타지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아동의 심리 특성을 단번에 사로잡아 버린 거죠. 재미와 흥미, 그리고 인기를 독차지한 프로그램이 된 거예요. 아마도 주변에 있는 어른들, 저도 마찬가지고요. 유년 시절에 이런 추억의 시간은 누구나 갖고 있어요. 1970년대가 되자 전국 성인 동화구연대회가 열렸어요. 그 대회에서 입상한 수상자들이 함께 모여 동화구연과 전문 단체를 만들었죠.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도서관, 복지관 등 다양한 곳을 다니며 이야기 봉사를 했는데요. 그리고 프로그램 연구, 개발, 교육하는 활동도 함께 해갔어요. 바로 그때 태동한 단체들이요, 이미 지금은 40여 년을 넘어가고 있네요. 물론 저도 그 중에 한 단체에 속해 있고요. 동화구연가들의 활동이 시작된 것은 굉장히 큰 전환점을 갖고 왔는데요. 현장에서 좀 더 친숙하고 좀 더 흥미롭게 다가가기 위해 아동의 품성, 바로 인성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연구하고 개발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동화를 통한 교육의 가장 큰 목적은요, 사람됨, 바로 인성교육이라고 할 수 있어요. 동화구연가들의 활동 시대가 시작된 것이죠. 미디어, 캐릭터, 동화구연에 관심이 가시나요? 흥미를 느끼게 되었나요? 지금까지 스토리텔러 동화구연가 최은이었습니다. 강의실에서 만나요. 안녕.